전국의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주간의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는 해외 축구 소식만을 쏙쏙 골라내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승무패 6회차에 들어온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4팀의 근황과 복귀 그리고 프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승무패 5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상금이 약 9억 5천만 원이 2월이 됐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펼쳐지는 승무패 6회차에서 1등 금액이 2월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시고 풋볼살롱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설 연휴부터 미리 승무패 6회차 픽을 구성을 하실 수 있도록 지난 월요일에 독일 분데스리가 14팀의 근황을 정리를 해드렸고 오늘 수요일에는 스페인 라리가 팀들의 근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안내사항이 있는데 축구토토 승무패 6회차 7번 경기에서 원래는 셀타비고와 엘체의 경기가 들어왔었는데 경기 일정이 변경이 되면서 예비 경기에 있었던 바르셀로나와 알라베스 경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해당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 얼핏 봐서는 바르셀로나 대 알라베스라서 완전 개꿀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토사장님께서 굳이 바르셀로나와 알라베스의 경기를 집어넣은 것은 무슨 큰 그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개수작이야?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냄새가 나는 이 매치업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와 알라베스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라리가 팀들의 근황과 복귀 그리고 프리뷰를 통해서 조금은 면밀하게 미리 픽을 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 풋볼살롱의 승무패 프로토 축구 컨텐츠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시청에 의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되고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축구 승무패 프로토와 관련해서 다양한 자료와 분석 그리고 혜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승무패 6회차에 들어온 스페인 라리가 14팀의 복귀와 프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적중 내역은 2020년을 기준으로 풋볼살롱이 승무패 2등에 적중한 내역들입니다. 승무패에서는 아직 1등을 하지 못했지만 프로토에서는 온라인 배트맨 사이트를 기준으로 최고 배당 1등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풋볼살롱 본인뿐만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도 속속 승무패 2등에 당첨이 되고 계십니다. 네, 끝으로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과 최종픽 이미지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네이버 전용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이 평균 15장에서 20장 분량인데 이 분석 자료 파일만 보시더라도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으로는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해당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승무패 프로토 정보를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300명 가까이 되는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교류를 하고 계시고 실제 자신이 구매한 픽까지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쌀 언더 오빠라는 풋볼살롱만의 언더오버 프로토 언더오버 분석 예측 결과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승무패 6회차 1번 경기로 들어온 그라나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근황입니다. 그라나다가 최근에 좋지 않은 분위기를 그래도 직전 레반테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승무패 5회차 1번 경기로 들어왔던
레반테와 그라나다의 경기가 2대2 무승부로 끝이 나는데, 당시에 풋볼살롱은 레반테 이 고공행진이 한 번은 부러질 때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승무 투포를 잡아서 이 무승부를 잡아냈었는데, 이 극장골이 나오면서 그라나다가 극적으로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그라나다가 올 시즌 특징인 것이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홈에서 6승 3무 2패를 거두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원정에서는 2승 3무 6패로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1등 팀을 만나서 그래도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점은 그라나다가 그래도 가능성을 조금 높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컵대회 포함해서 1승 2무 2패의 하락세에 빠진 그라나다인데, 라리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승리가 없고 3무 1패 하락세입니다.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상대 전적 면에서도 최근 6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1무 5패로 열세에 처한 그라나다이기 때문에 최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공수에서 굉장히 밸런스가 있는 이 조직력을 갖춘 이 강팀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홈 깡패 그라나다라고 할지라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승리까지 따내기에는 조금은 이 버거워 보이는 매치업입니다.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측면 자원인 케네디 선수가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라리가에서 3골 2도움을 올려주고 있는데, 이 케네디 선수가 이 직전 레반테 원정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또한 베테랑 공격수 솔다도가 이 5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최근에 2경기 연속 골맛을 보면서 솔다도와 케네디가 그라나다의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 측면 자원인 이 푸에르타스라는 선수가 원래는 에이스 반열에 들어가 있는 그라나다의 선수인데, 이 푸에르타스 선수가 최근에 저조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래도 14경기 만에 어시스트를 추가를 하면서 조금은 부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솔다도와 함께 그라나다의 최다 득점자인 수아레즈라고 있는데, 이 그라나다에도 수아레즈가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도 수아레즈가 있습니다. 이 루이스 수아레즈라는 이 동명의 선수인데, 이 그라나다의 수아레즈 선수가 훨씬 더 젊은 선수인데, 이 선수도 올 시즌 라리가에서 5골이나 넣어주고 있었던 선수인데, 최근에 그라나다의 수아레즈는 이 3경기째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루이스 수아레즈 같은 경우에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올 시즌 라리가에서 무려 16골 2도움을 올려주고 있는데, 직전 셀타비고 전에서도 2골이나 넣으면서 절정의 골 감각을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루이스 수아레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아레즈 선수는 출전한 4경기에서 연속골을 넣고 있고 7골이나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직전 셀타비고와의 홈경기에서 2대2 무승부로 덜미가 잡히면서 연승 행진을 4연승에서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라리가를 기준으로 5경기 4승 1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지난 9월에 펼쳐졌던 그라나다와의 홈경기에서는 6대1 대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당시 경기에서도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아레즈 선수가 2골이나 넣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플레이메이커인 주앙 펠릭스 선수가 1골 1도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그라나다를 상대로 2골이나 넣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루이스 수아레즈가 최근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좋은 기억을 되살릴 만한 경기라고 보여지고, 이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뭐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직전 셀타비고 전에서 주앙 펠릭스 선수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결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측면 자원인 카라스코 선수 역시 코로나19 양성이 떴었고, 주전 중앙 수비수인 에르모소 선수까지 코로나19 양성으로 결장을 해서 셀타비고전의 전력 누수가 조금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펠릭스, 카라스코, 에르모소가 그라나다전에도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일지도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포터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이 두 선수는 왼쪽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루이스 수아레즈, 오른쪽이 그라나다의 루이스 수아레즈입니다. 이 이름이 똑같은 수아레즈 선수인데, 왼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핵이빨 이 루이스 수아레즈 선수죠. 이 선수는 우루과이 선수이고, 오른쪽의 그라나다 선수는 젊은 선수인데 콜롬비아
출신의 선수입니다. 이 최근에 이 왼쪽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루이스 수아레즈 선수가 이 찐퉁 수아레즈답 굉장히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해 오른쪽에 이 그라나다의 루이스 수아레즈 선수는 조금은 주춤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무패 6회차에서 맞붙는 두 팀의 대결에서 어떤 수아레즈가 과연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해당 매치업의 승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잣대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소식은 승무패 6회차 6번 경기로 들어온 세비야와 우에스카의 근황입니다. 세비야가 최근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라리가 헤타페와의 홈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뒀는데 이 상대 수비수 이 다코남이라는 이 수비수가 퇴장을 당했고 수적 무위 속에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비야의 주축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오캄포스 선수가 이 다코남 선수의 거친 태클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면서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비야의 로페테기 감독과 헤타페의 보르달라스 감독이 언쟁을 벌여서 두 감독 모두 나란히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경기에서는 세비야와 헤타페는 감독이 없이 터치라인에 감독이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하는 입장이고, 어쨌든 세비야가 최근에 직전 라리가 헤타페 경기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최근 모든 대회에서 7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4승 2무 1패를 달리고 있는데 오는 11일 목요일 새벽에 바르셀로나와 컵대회 코파델레이 구강컵 4강에서 1차전 홈경기를 치릅니다.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 컵대회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을 하는 이 일정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와 컵대회를 치르고 주말에는 우에스카와 리그 경기를 치른 다음에 4일 뒤에는 도르트문트와 챔피언스 리그 16강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비야와 우에스카 이 매치업은 액면가로 봤을 때 세비야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이 되는 이 경기이기는 하지만 지난 승무패 5회차를 복기를 해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정배당 라인들 있죠. 그 메넨글라트바흐가 쾰른에게 덜미가 잡혔던 것처럼 그렇게 뻔하게 정배당이 예측이 되는 이 경기들 중에서 그래도 세비야와 바르셀로나 같이 챔피언스리그 컵 대회를 병행을 하는 살인적인 일정을 치르는 강팀들의 매치업에서 이변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해당 6번 경기 역시 조금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비야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주포인 최다 득점자 엔네실이라는 공격수가 헤타페전에서 최근 이 4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을 했습니다. 엔네시리 선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13골이나 넣어주고 있는데 이 엔네시리 선수가 4경기 만에 골맛을 본 것은 우에스카전을 앞두고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세비야가 이적 시장을 통해서 파푸 고메스라는 이 베테랑 플레이메이커를 영입을 했죠. 이 파푸 고메스는 아탈란타 경기를 보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인데 이 아탈란타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었던 이 파푸 고메스가 이 아탈란타의 가스페리니 감독과 불화설이 있으면서 팀을 전격적으로 나오게 됐고 이 자유계약으로 세비야에 입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나이가 꽤 많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기량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 세비야가 한층 더 이 스쿼드 선수단의 층이 두터워졌다는 부분이 있고, 이 파푸 고메스 선수 역시 헤타페전에서 벼락같은 왼발 중거리 슛으로 세비야 데뷔골을 뽑아냈기 때문에 한층 더 공격이 강화된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비야의 백업 자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무니르 선수 역시 13경기 만에 헤타페전에서 골맛을 봤기 때문에 이 오캄포스가 부상으로 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래도 파푸 고메스와 무니르라는 공격 자원이 골맛을 나란히 봤기 때문에 세비야가 이 압도적인 이 백업 자원들의 퀄리티로 우에스카를 상대로도 이 최소 패배를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우에스카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그 경기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엔네시리가 결승골을 넣은 바 있고, 엔네시리의 결승골을 오캄포스가 어시스트를 했는데 이 오캄포스 선수는 직전 헤타페전에서 부상을 당해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에스카 역시 직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1대2 한 골차 아쉽게 패배를 당했는데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패배를 했다고는 하나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레알전에서 이 선제골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전에만 골대를 2번이나 강타를 하면서 조금은 운이 따르지 않았던 레알 마드리드 와의 홈 경기였습니다. 물론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가 부상자도 많고 팀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를 해봐도 무려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이렇게 좋은 경기를 펼쳤던 우에스카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꼴등에 처져 있는 우에스카라고 할지라도 세비야가 살인적인 일정을 치르는 팀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불가피하게 돌아갈 텐데 그러한 와중 속에서도 의외로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 우에스카 같은 경우에는 직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최다골을 넣고 있는 공격수 라파미르라는 선수가 아쉽게 골대를 때리면서 득점에는 실패를 했는데 이 라파미르 선수가 그래도 지난 경기인 바야돌리드전에서 3골이나 넣으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에스카의 왼쪽 측면 자원인 하비 갈라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골을 넣었고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에스카의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는 라파 미르와 하비 갈란을 앞세워서 우에스카가 역습 한 방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에스카가 특징인 것이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성적이 1승 5무 5패로 똑같은데 이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우에스카가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평균 실점이 1.09골입니다. 근데 원정만 가면은 평균 실점이 1.82골, 약 2골에 가까운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에스카의 원정 수비력이 조금은 좋지 않다는 점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득점 면에서는 홈에서 평균 0.55골이라는 굉장히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 원정에서는 그래도 평균 1.09골을 넣어주고 있어서 원정에서는 수비력이 약해지는 대신 공격력이 약 2배가량 상승한다는 점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를 해드릴 선수는 이 선수가 아탈란타를 나와서 세비야로 전격 이적한 파푸 고메스입니다. 원래는 풀 네임이 알레한드로 고메스 선수인데 이 애칭인 파푸라고 불리는 선수죠. 이 파푸 선수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플레이메이킹이 장점이고 이 공격 포인트까지 양산을 해주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이 세비야가 공격이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 후반전이나 이 전반부터 파푸 고메스를 투입을 해서 이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우에스카 같은 이 승격 팀들, 특히 하위권 팀들이 세비야 같은 강팀을 상대로 밀집 수비를 펼치는 이 경기 양상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밀집 수비 상황에서 파푸 고메스 같은 유형의 플레이메이커가 합류를 한 것은 세비야가 한층 더 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고 봅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비야가 오늘 목요일 새벽에 바르셀로나와 코파델레이 4강전을 치르고 주말에 우에스카를 만나고 그 다음 주에 도르트문트와 챔피언스리그 16강 홈 경기를 치르는 살인적인 일정이기 때문에 세비야 역시 백업 자원들을 섞어가면서 경기를 치르게 될 것이고 우에스카가 제 아무리 꼴등에 처져 있다고는 하나 직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도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지난 11월 맞대결에서도 1대0 한 골차 패배를 세비야에게 당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조금은 눈여겨서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승무패 6회차 7번 경기로 들어온 바르셀로나와 알라베스의 근황입니다. 이 바르셀로나 역시 세비야와 목요일날 컵대회 4강 원정을 치르게 되고 이 세비야전이 끝나면 주말에 알라베스를 만나게 됩니다. 알라베스전이 끝나면 이 주중에 파리 생제르맹과 챔피언스리그 16강 홈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세비야와 마찬가지로 일정 자체가 빡빡합니다. 이 엘체와 셀타비고의 경기가 일정이 변경이 되면서 바르셀로나와 알레스의 경기가 승무패 6회차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액면가로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의 낙승이 예상이 되지만 의외로 바르셀로나가 살인적인 일정 속에서 고전을 할 수도 있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10월 달에 바르셀로나가 알라베스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둔 바 있는데 이 알라베스가 한 명이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라베스를 꺾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당시에 알라베스를 상대로 바르셀로나가 실점을 하는 장면인데 이 수비수 피케 선수가 골키퍼에게 조금은 어이없는 백패스를 줬고 왜 이러는 걸까요?
이 골키퍼가 당황을 하면서 알라베스의 전방 압박에 의해 이 실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바르셀로나가 이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고전을 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세비야와 마찬가지로 바르셀로나 역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라리가 베티스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뒀고 최근 모든 대회에서 6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13승 2무 1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와 그리즈만의 경기력이 살아난 것이 굉장한 원동력이라고 보여지고, 메시 선수 같은 경우에는 12경기에서 10골 2도움을 올려주고 있고, 그리즈만 선수 역시 9경기 7골 3도움을 올려주면서 원투펀치가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바르셀로나입니다. 이 알라베스전 이후에 3일밖에 쉬지 못하고 파리 생제르맹과 챔피언스리그 16강을 치르기 때문에 이 세비야, 알라베스로 이어지는 경기에서 이 로테이션이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도 직전 바야돌리드와의 홈경기에서 1대0 귀중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라리가를 기준으로 승리가 없었는데 2무 4패 하락세 속에서 그래도 바야돌리도를 꺾으면서 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알라베스의 특징으로는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라리가에서 제공권 1등 팀입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가 의외로 제공권 면에서는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알라베스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제공권 면에서 그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라베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알라베스의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는 호셀루와 페레스라는 이 투톱 공격수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호셀루 선수는 이 190이 넘는 장신 공격수인데 이 헤딩도 물론 잘하지만 이 발로 골을 많이 넣는 선수입니다. 이 호셀루 선수가 바야돌리드전에서도 결승골을 넣었고 최근 5경기에서 3골 정도를 그래도 꾸준히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호셀루 옆에 파트너로 투톱으로 출전을 하는 루카스 페레스 역시 4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어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호셀루와 페레스의 콤비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 근소하게 성적과 경기력이 좋아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살펴볼 선수는 이 알라베스의 호셀루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키가 190이 넘는 이 장신인데 이 머리로도 골을 넣지만 이 발로도 골을 굉장히 많이 꾸준히 넣어주는 선수라는 점에서 이 알라베스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이변을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호셀루의 이 머리든지 아니면 왼발, 오른발이 터져줘야만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승점을 가져올 수 있는 업셋을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승무패 6회차 9번 경기로 들어온 헤타페와 소시에다드의 근황입니다. 헤타페가 최근에 하락세에 다시 빠졌습니다. 직접 레알드리드 원정에서 0대2 완패를 당했는데 이 0대2 스코어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슈팅이 한 개밖에 때리지 못하는 빈 공을 보여주면서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고, 최근에 라리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1무 3패라는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전 중앙수비수인 다코남 선수가 직전 세비야전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퇴장 징계로 인해서 결장을 해서 이 수비 쪽에 공백이 생겼었고, 이 헤타페가 굉장히 문제인 것이 올 시즌 이 최전방 공격 자원들이 굉장히 부진하다는 점입니다. 앙엘, 마타, 코초, 에르난데스 같은 이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이 부진에 빠지면서 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데, 그 지표를 보시면 4경기에서 1골 17점 빈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경기에서 1무 3패 하락세에 빠졌는데 이 골은 한 골밖에 넣지 못했는데 실점은 10골이나 되는 이 빈공을 보여줘서 헤타페의 가장 큰 문제는 공격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라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득점 1위입니다. 꼴등을 달리고 있는데 이 엘체와 우에스카라는 강등권에 처져 있는 팀들이 18골을 넣었는데 헤타페는 17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타페의 공격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달에 소시에다드 원정을 떠나서 0대3 완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물론 헤타페가 6경기 맞대결을 기준으로 2승 4패 열세에 빠져 있기는 한데 이 특징적인 것이
그래도 이 2승이 모두 홈에서 거둔 이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타페가 올 시즌 그래도 홈에서는 4승 3무 4패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원정에서는 2승 3무 6패라는 안 좋은 성적을 거두는 팀이기 때문에 헤타페가 이 홈에서의 이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홈에서는 소시에다드를 2번이나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위기 반전을 노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평균 실점이 0.73골밖에 되지 않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무려 1.82실점으로 실점이 늘어나는 헤타페이기 때문에 이 홈에서의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을 노릴 것 같습니다. 이 소시에다드는 반대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직전 카디스와의 홈 경기에서 4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 소시에다드가 이 오야르사발이라는 선수가 팀의 주장이자 에이스인데 이 오야르사발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에서 10골 2도움을 올려주고 있는데 카디스전에서 페널티킥을 포함해서 2골이나 넣었고 이 오야르사발과 더불어서 소시에다드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이삭이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 역시 라리가에서 8골 2도움을 올려주고 있는데 이 이름과 다르게 이삭 줍기를 하는 유형이 아니라 최전방에서 왕성한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 수비진을 흐트러뜨려 놓고 그 흐트러진 공간으로 소시에다드의 2선 자원인 오야르사발, 야누자이, 포르투 그리고 다비드 실바 같은 선수들이 침투를 해서 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전방에서 왕성한 움직임을 가져가주는 선수가 바로 이삭 선수입니다. 이 이삭 선수 역시 4경기에서 4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어서 이 5경기에서 5골을 넣어주고 있는 오야르사발과 공격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소시에다드가 고무적인 것이 플레이메이커인 다비드 실바 선수가 직전 카디스전에서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부상에서 다비드 실바 선수까지 돌아온 이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이 마탱이가 간 헤타페를 상대로도 충분히 좋은 이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까지 기복이 없는 것이 이 성적 자체도 비슷한데 소시에다드가 홈과 원정에서 평균 득점이 1.64골, 실점이 0.91골로 홈과 원정에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에 기복이 없는 이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헤타페라고 할지라도 이 소시에다드 특히 다비드 실바까지 돌아온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살펴볼 분은 이분이 헤타페의 보르달라스 감독입니다. 이 감독님이 이 세비야전에서 세비야의 감독인 로페테기 감독과 언쟁을 벌이다가 이 레드카드를 받았는데 이 보르달라스 감독이 2018년도, 19년도, 2018-19 시즌에 헤타페를 이끌고 라리가 5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발렌시아에게 승점 2점 차로 밀리면서 아쉽게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놓치면서 유로파 리그로 떨어졌는데 당시에 18-19 시즌에 헤타페가 만약에 챔피언스 리그로 올라갔더라면 이 또 다른 팀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지금 빌바오를 이끌고 상승세를 견인 중인 이 마르셀리노 감독이 이끌었던 발렌시아에게 아쉽게 밀리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18-19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내지 못하면서 그 뒤로 헤타페가 이 하락세를 겪고 있고 실제로 이 감독님 뿐만 아니라 선수들 역시 당시에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 진출을 실패를 하면서 의욕 자체가 굉장히 꺾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타페가 최근에 하락세를 겪고 있는 것은 이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당시에 더 높은 무대로 이 비상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도 이 감독님뿐만 아니라 선수단 전체의 컨디션 저하를 불러온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헤타페가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반등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조금은 지켜봐야 하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소식은 승부패 6회차 11번 경기로 들어온 레알과 발렌시아의 근황입니다. 레알이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헤타페와의 홈경기에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모처럼 주포인 벤제마 선수가 3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이 핵심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토니 크로스 선수는 경고 누적 징계로 결장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 크로스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둔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이 상승세를 탈 것 같고, 최근에 이 부상자가 속출이 되면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했던 레알 마드리드인데 그래도 꾸역꾸역 2연승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최근 컵대회 포함해서 3승 2패 2연승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고, 이 베테랑 이 풀백인 마르셀로 선수가 오랜만에 선발로 출전을 해서 이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레알 마드리드의 어떤 공수에 있어서 이 베테랑 마르셀로의 존재가 크나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상자가 굉장히 많은 레알 마드리드인데 그래도 까르바알 선수는 승부패 6회차 11번 경기인 발렌시아전에 이 복귀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까르바알 선수가 돌아온다면 그래도 전력 누수가 조금은 줄어드는 면이 있을 것 같고, 이 수비수이자 팀의 주장인 라모스 선수가 최근에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이탈 중인데, 이 라모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뿐만 아니라 이 재계약 난항을 겪으면서 팀과 불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모스 선수가 빠져있는 것이 굉장히 크나큰 전력 누수라고 보여지고, 이 밀리탕과 발베르데 그리고 아자르까지 중원에서 이 부상 중이기 때문에 화력 자체가 조금은 약해진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눈여겨봐야 할 선수는 한국계 선수입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나이지리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20살 이 젊은 측면 자원인 마빈박 선수가 최근에 지단 감독의 눈에 들어서 이 출전 기회를 얻고 있고, 헤타페전에서 깜짝 선발로 나서면서 오른쪽 윙백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면서 기대 이상의 이 선발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계 선수인 마빈박 선수의 이 활약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이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라리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직전 빌바오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이 빌바오가 최근에 이 상승세를 탄 이 팀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따낸 것은 이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중앙 수비수 파울리스타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 발렌시아가 그래도 이 망갈라 선수가 중앙 수비를 봤을 때보다도 그래도 수비진의 안정감을 찾고 있는 것이 이 상승세의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울리스타 선수가 이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 헤딩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직전 빌바오전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최고 평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파울리스타를 축으로 한 이 수비진의 안정감이 발렌시아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울버햄튼에서 데려온 공격수 쿠트로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데뷔전을 치렀는데, 이 쿠트로네 선수가 울버햄튼에서 피오렌티나 이탈리아 세리에 A 피오렌티나로 팔려갔다가 거기서도 실패를 하고 돌아와서 이번에는 라리가 쪽으로 발렌시아 쪽으로 왔는데, 어쨌든 쿠트로네가 얼만큼 해줄지는 조금은 이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난 11월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경기에서 이 깜짝 4대1 승리를 거두면서 당시의 승무패에 의해서 가장 큰 이변을 일으켰던 것이 이 발렌시아인데, 당시 경기에서 발렌시아의 솔레르라는 선수가 페널티킥으로만 3골을 넣으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덜미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이 상대 전적 면에서도 6경기를 기준으로 2승 1무 3패로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발렌시아 역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을 비교해봤을 때는 그래도 홈에서 경기력이 더 좋은 팀이라고는 하나,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와의 상대 전적 면에서 이 밀리지 않는 모습과 최근에 경기력과 성적 자체가 라리가를 기준으로 이 올라오고 있는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이 부상자가 조금 많고 지단 감독 체제에서 조금 삐걱거리는 면이 있는 레알 마드리드가 쉽게 발렌시아를 제압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인 이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선수가 이 한국계 마빈박 선수입니다. 이름이 마빈박이라서 이 과거에 이 소시적에 봤었던 이 만화 영화 중에 두치야 뿌꾸라고 있는데, 그 두치야 뿌꾸에서 마빈박사라는 캐릭터가 있는
참을 수 없어 마빈 박사 꼼짝 마라. 근데 어쨌든 이 마빈박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지단 감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선수가 스페인 이 19세 이하 대표팀으로도 이 활약했을 정도로 재능이 출중한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얼마만큼 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한국의 이 축구 팬으로서 지켜볼 만한 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소식은 승무패 6회차 13번 경기로 들어온 에이바르와 바야돌리드의 근황입니다. 에이바르와 바야돌리드가 최근에 너무나도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는 직전 오사수나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고 최근 컵대회를 포함해서 1무 5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에이바르가 그 오사수나전에서 고무적이었던 것은 에이스 키케 가르시아라는 공격수가 6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에이바르에서 이 소년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왼쪽 측면 공격수인 브라이언 힐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을 해주면서 꾸준하게 좋은 이 컨디션을 유지했다는 점은 바야돌리드전을 앞두고 고무적이라는 평가이고, 지난 10월 바야돌리드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었는데 이 5경기 맞대결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승 1무 2패라는 굉장히 팽팽한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13번 경기 역시 굉장히 팽팽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에이바르가 올 시즌 특징이 뭐냐면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 굉장히 고자 같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홈에서 1승 4무 6패인데 원정에서는 그래도 3승 4무 4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홈에서 고전을 하는 이유가 홈에서는 5골밖에 넣지 못하는 이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에이바르가 홈 기준으로 봤을 때 라리가 최소 득점 1등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는 이 너무나도 빈공을 보여주는 에이바르이기 때문에 또다시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홈 고자다운 경기력이 나온다면 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고, 이 바야돌리드 역시 최근에 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라베스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최근 컵대회 포함해서 2무 3패 3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 바야돌리드가 이 중후반기에 이 중반기에 조금 상승세를 탔던 적이 있는데 이 굉장히 공격적인 색채를 띠면서 이 상승세를 탔었는데, 이 최다골을 기록 중인 마르쿠스 안드레 소사라고 불리는 이 선수가 이 12월 달부터 장기 부상에 빠지면서 이 소사 선수의 공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사와 더불어서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이 와이즈만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역시 라리가를 기준으로 5경기째 무득점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에이바르에서 이적을 한 오레야나라는 베테랑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9경기째 무득점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 오레야나 선수가 지난 시즌 에이바르에서 무려 8골 7도움을 기록을 해줬었던 플레이메이커인데 이 바야돌리드로 와서는 이 제 몫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바야돌리드 역시 에이바르 못지않게 지금 공격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바야돌리드의 특징은 홈과 원정에서 2승 4무 5패로 성적이 똑같은데 이 실점 면에서는 의외로 원정에서 훨씬 더 적은 골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평균 실점이 1.73골이나 되는데 원정에서는 화력은 떨어지지만 실점 면에서는 그래도 1.27골을 넣어 먹히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최소 득점 1등을 달리고 있는 에이바르의 빈공이 바야돌리드의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이 드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전적 면에서도 굉장히 팽팽하고 두 팀 모두 공격 작업에 있어서 특히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의 이 고자다운 경기력이 나온다면 충분히 헛심 공방 속에서 무승부가 나올 만한 매치업이라고 보여집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선수는 이 에이바르의 원투펀치 키케 가르시아와 브라이언 힐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선수가 키케 가르시아 에이바르 원년 에이스이고 이 선수가 그래도 올 시즌 이 6골 2도움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부진한 모습 속에서 그래도 6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했다는 점은 바야돌리드전을 앞두고 고무적이라는 점이 있고, 이 브라이언 힐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원래 세비야 출신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굉장히 파괴력 있는 돌파와
이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어서 이 에이바르의 대들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야돌리드 전에선 그래도 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에이바르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키케 가르시아와 브라이언 힐이라는 이 믿을 만한 공격 자원들이 있고 골키퍼가 있는데, 드미트로비치 선수가 이 올 시즌을 끝으로 세비야 쪽으로 이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골키퍼까지 있는 이 에이바르이기 때문에 이 바야돌리드보다도 조금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팀 모두 최근에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봤을 때 이 무승부 냄새가 짙게 나는 이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승무패 6회차 14번 경기로 들어온 비아레알과 베티스의 근황입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가 직전 엘체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직전 오사수나 원정 1대2 패배는 이 오타가 난 부분이고, 이 엘체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무패 5회차가 2월이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이 또 비아레알입니다. 이 비아레알이 최근에 이 컵대회를 포함해서 5경기 1승 3무 1패 부진에 빠졌는데, 이 라리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4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비아레알이 그래도 엘체 원정에서 이 핵심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제라드 모레노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복귀하자마자 2골이나 넣어줬습니다. 이 비아레알의 에메리 감독이 모레노 선수가 2골이나 전반전에 넣어주면서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을 했는지 후반 10분 만에 모레노 선수를 뺐습니다. 아무래도 모레노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껴주는 차원에서 뺀 것 같은데, 이 귀신같이 모레노가 빠지자마자 엘체에게 2골이나 허용을 하면서 허무하게 또다시 무승부를 거뒀는데, 마치 토트넘이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이기고 있다가 뺐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빠지자마자 귀신같이 골을 먹으면서 비기거나 지는 이 패턴이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레노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실제로 비아레알이 최근에 모레노 선수가 나오지 못했던 3경기에서 모두 무승부에 그쳤었기 때문에 이 제라드 모레노 왼발이 상당히 날카로운 이 모레노가 비아레알의 공격의 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비아레알의 공격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는 알카세르 선수가 최근에 부상 복귀 이후에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이 직전 엘체전에서 풀타임을 처음으로 소화를 했고 이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이 모레노와 더불어서 알카세르가 살아났다는 점은 비아레알의 화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12월 베티스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도 3승 1무 2패로 이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비아레알이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베티스를 상대로 2승을 거뒀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5연무를 할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 특이한 패턴을 찾았는데, 올 시즌 비아레알이 4연속 무승부를 한 적이 한 차례 더 있었습니다. 지난 라리가에서 4연 무승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4연속 무승부 뒤에 승리로 끊어내는 패턴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아레알이 과연 5연속 무승부를 거둘지 조금 의문이 드는 이 경기이고, 이 베티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직전 바르셀로나와의 홈경기에서 아쉽게 한 골차 2대3 패배를 당했고, 이 바르셀로나와 맞붙기 전에는 이 빌바오와의 컵대에서도 연장 끝에 패배를 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베티스가 에이스 선수가 있죠. 이 왼발에 모레노, 비아레알에는 모레노가 있다면 베티스에는 왼발에 카날레스가 있는데, 이 카날레스 선수가 바르셀로나전에서는 후반 막판에 투입이 되면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 7분밖에 소화를 하지 못해서 바르셀로나전 패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이 체력적으로는 조금은 세이브를 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 카날레스 선수가 바르셀로나전에서 7분밖에 뛰지 못했던 것은 조금은 이 패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베티스가 그래도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이 백업 공격 자원인 이글레시아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컵대회 포함해서 4경기 4골이나 넣어줬습니다.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도 골을 넣은 이글레시아스이기 때문에 이 카날레스에 편중되는 이 득점을 이글레시아스가 분산을 시켜준다면 베티스 역시 충분히 이 화끈한 특유의 공격력을 자랑하면서 비아레알을 상대로 좋은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빌 페키르 선수가 5경기 만에 어시스트를 추가한 것도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고, 비아레알과 베티스는 이 두 팀 모두 쇼패스 위주의 경기를 하는 팀이고 굉장히 비슷한 성향을
자랑하는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최소 투포를 잡아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비아레알 같은 경우가 홈에서 5승 6무 0패 무패의 행진을 달리고 있고, 이 베티스 같은 경우가 올 시즌 무승부가 별로 없는데 원정에서는 4승 1무 6패로 조금은 빠꾸 없는 경기를 합니다. 뭐 아니면 도로 이기거나 지는 이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는 평균 실점이 2골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이 홈에서의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비아레알의 화력이 좀 더 베티스를 압도할 여지는 높아 보입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살펴볼 두 선수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비아레알과 베티스의 에이스 모레노와 카날레스입니다. 두 선수 모두 왼발이 상당히 날카롭다는 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왼발에서 해당 경기에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레노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2골이나 넣었고, 카날레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전 바르셀로나전에서 후반 막판에 투입이 되면서 조금은 활약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세이브를 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양 선수의 왼발에 비아레알과 베티스의 경기가 이 운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회차에 들어온 프리메라리가 14팀의 복귀와 근황, 그리고 간단한 프리뷰를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다양한 승무패 프로토 관련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승무패 6회차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최종픽 분석 영상 같은 경우에는 늘 그래 왔듯이 부상 및 결장자가 어느 정도 취합이 되는 금요일 저녁에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 촉각을 곤두 세우셨다가 현미경 분석을 마지막으로 보시고 최종픽을 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